안녕하세요, 전투부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은 영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언어를 습득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에는 구별 가능한 언어가 무려 6,9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 한국어는 사용자 수로만 따지면 무려 세계 17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여러 이유에 의해서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 언어를 빠르게 배울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지만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언어학자들이 알려주는 언어를 가장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한결같이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언어는 소리다 라는 단순 개념입니다. 이것은 언어란 소리라는 매개로 전달되는 정보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리라는 이 매개체에 얼마나 익숙한가에 따라서 습득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언어학자들이 소리에 대한 듣기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어떻게 해야 다른 언어를 정확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이 겪게 되는 딜레마가 문법이라는 함정입니다. 여기서 언어학자들은 우리가 모국어를 습득했던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아는 생후 1년 6개월쯤에 주변의 소리에 반응하여 말문이 트이며 생후 2년 후에는 주변의 소리를 모방하여 짧은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게 되며 생후 3살부터는 주변의 소리에 대한 습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5달이 되면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한 의사표현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언어를 완성하고 나서 학교에 입학하고 문자 문법을 공부합니다. 언어학자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사전 지식 없이 언어를 습득하는가에 대해 주목했으며 이런 언어학자들에 대한 호기심은 여러 가지 실험과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태아에게 소리 정보를 전달하고 생후 습득 비교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30%나 빠른 정보 습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로 인해 부모들은 태아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험은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습득하는가에 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아이에게 단어와 문장을 따로 들려준 후 이해력을 측정하였는데 연구 결과는 개별 단어보다는 문장 그 자체로 이해력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그 문장 속에서 단어를 파악하고 그 자체를 모방하여 재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하여 언어학자들은 당신이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고 싶다면 언어가 소리로 전달되는 정보임을 잘 인식하고 듣기 훈련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듣기 훈련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이번에는 따라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듣기가 귀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말하기는 혀에 관한 근육 운동이라고 합니다. 성인의 혀는 모국어에 최적화되어 다른 나라 언어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기에 이런 혀의 근육을 타국어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소리로 들었던 정보를 그대로 혀로 통해 발송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혀의 운동을 최적화하려면 입을 크게 벌리고 반복해서 발성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더욱더 단축하고 싶다면 듣기와 말하기를 병행하며 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타국의 언어로 된 문장을 듣는 동시에 입을 크게 벌려 따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비결이란 듣기와 따라 말하기, 암기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과연 그들이 제시한 이런 방법이 실제 응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언어학자의 연구 결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용으로도 사용되었는데 당시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스파이를 빠르게 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듣고 말하기 기술이란 만병된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회화와 청취 집중 훈련으로 짧은 단문을 반복하여 듣고 말하는 훈련입니다. 주어진 짧은 문장을 완벽하게 듣고 말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요원을 양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1995년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크레이지 잉글리시라는 언어 과정도 알고 보면 이러한 듣기와 말하기 병행 학습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언어 학습 방법도 듣기와 말하기, 암기하는 것의 커다란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언어학자들이 문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소리라는 정보 체계를 갖는 언어에 대한 듣기이며, 이후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외에 지내면서 해당 언어를 능숙하게 하는 교민과 이야기해보면 의외로 문법은 고사하고 신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은, 첫 번째로는 언어는 소리라는 단순 개념이며 얼마나 익숙한가에 따라 습득하는 속도가 달라지며 소리에 대한 듣기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 단어보다는 문장 그 자체가 더 이해력이 높으며 문장 속에서 그 단어를 파악하고 그 자체를 모방하여 재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듣기 훈련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따라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하며, 말하기는 혀에 관한 근육 운동이므로 이런 혀의 근육 운동을 타국어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비결은 듣기와 따라 말하기, 암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듣고 말하기 기술로 요원을 양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6개월이었으며 언어를 습득하는데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하는 질문에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에 답이 될 듯 합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